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구를 때처럼 그는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아, 이댁 문안서" 하면서 들었다. 잡담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쪽에만 가 찾았었죠.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뎁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와 겝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걸 입쇼 한다. 하도 황당스러워서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뭘 입쇼? 이게 제 업인뎁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꽉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 하면서 댁엔 개가 없구먼 입쇼 한다. 아직 없소. 아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 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이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 입쇼. 망아지만한 개가 있는뎁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 걸 입죠.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잡고 하늘었다. 어서 고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차는이 주뭅쇼. 제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걸 입쇼 하더니 돌아갔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이 왔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물으니 자연그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에 양친과 형님 내외 조카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인데 목숨수자하고 세울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리어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해서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도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가 좋았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은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5월인데 꿩고기를 잘 먹느냐? 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 등등. 아무튼 그가 이깃거리를 추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배달액에서 한 3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둥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따는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 배달만 마음을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부터 무얼하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갭시오. 아, 저도 내일부터 원 배달이옵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시오.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떨렁 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무엇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 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르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도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야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을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인가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아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디를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아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거리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은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서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하였다. 노랑수건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대단히 즐기어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안 치고는 자기도 결상을 갖다 떡 마주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학무국에서 시약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고 자이마스카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카.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 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정치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 번은 어느 선생님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 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갭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없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한즉 또 눕지도 않고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꼭 옵쇼.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을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는 머리를벅적벅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데쇼 선생님, 왜 그류? 산산학교에 말씀해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었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휘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고쇼. 운동을 합죠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이 녀석이 막 붉은댑니다. 그래 한번 쌈을 해야 할 텐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뎁쇼. 그렇지 모르고는 대들었다가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섭쇼. 어제 저녁엔 큰 돌멩이를 하나 굴려다 산삼학교 대문에 놨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러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 입쇼. 제게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딱 치더니 그런뎁쇼. 제가 온 건 입쇼. 댁에선 우드를 넣지 말라고 왔습쇼 한다. 왜 우드를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드를 넣는뎁쇼. 우드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뎁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드를 보이면서 이걸 보십시오. 저도 우드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한다. 우드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립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냈습쇼 한다. 왜 그렇소?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뎁쇼. 아 산삼학교 그 녀석 우드만 넣었다면 그까짓거 무서울 것 없는뎁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번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거 누워 고즈카이 노릇을 합쇼.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장사를 할 텐뎁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고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뎁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이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을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술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을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두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는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은 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먹어보았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청북동 길 위에 달금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 께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나 미라카 다메이키카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을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